매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이고, 종이등이 꺼졌네. 이건 좋지 않은 징조야. 홀레날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신방 한편에 놓인 붉은 종이등이 갑작스럽게 꺼져버렸습니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다 쓰러져 버린 순간 마당에서 지켜보던 하객들이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불길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신부 소영은 붉은 치마를 곱게 여민 채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막 넘은 나이에 가늘고 여린 체구였지만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아내린 모습에서는 어떤 의연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참 불쌍해. 첩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소영의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말이죠. 원래 이 혼담은 양모의 친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자가 병약하다는 소문이 돌자 친딸은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소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소영은 손바닥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내 운명이겠지. 첩의 딸로 태어난 것처럼. 이것도 받아들여야 할 몫인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본처인 정씨 부인은 늘 소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종이등이 꺼지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네. 바깥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소영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을 만큼 받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릿하면서도 무거운 한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죠. 모두들 이제 돌아가시오. 밤이 깊었으니.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병약하고 까다롭다는 소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고 마침내 신방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꺼진 종이등이 놓인 신방에서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편히 지내시오. 홀레날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신방 한편에 놓인 붉은 종이등이 갑작스럽게 꺼져버렸습니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다 쓰러져 버린 순간 마당에서 지켜보던 하객들이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불길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신부 소영은 붉은 치마를 곱게 여민 채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막 넘은 나이에 가늘고 여린 체구였지만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아내린 모습에서는 어떤 의연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참 불쌍해. 첩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소영의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말이죠. 원래 이 혼담은 양모의 친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자가 병약하다는 소문이 돌자 친딸은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소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소영은 손바닥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내 운명이겠지. 첩의 딸로 태어난 것처럼 이것도 받아들여야 할 몫인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본처인 정씨 부인은 늘 소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종이등이 꺼지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네. 바깥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소영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을 만큼 받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릿하면서도 무거운, 한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죠. 모두들 이제 돌아가시오. 밤이 깊었으니.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병약하고 까다롭다는 소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고 마침내 신방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꺼진 종이등이 놓인 신방에서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테니. 신방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얼굴에 학자다운 품격이 느껴졌지만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하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죠. 소영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혼례 준비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일찍 쉬시오. 이 말과 함께 정우는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첫날 밤에 신랑이 나가버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벌써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의 입에서는 온갖 추측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도령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나? 혼례 첫날 밤에도 신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더군. 아이고, 그 곱던 소영이가 얼마나 서러울까? 첩의 딸이라지만 그래도 병약하다던 소문이 사실인가 봐. 아니면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영을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훈과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썼고 소영에게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식사는 드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영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소영은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소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몸이 허약해 보이고 다리를 절긴 했지만 인품은 고상하고 학식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소영과 정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즐거워하며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영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소문이란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이 결혼이 불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양모정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상황은 전혀 달랐었거든요. 그때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정훈 집안에서 혼담을 가져왔을 때 양모는 기뻐하며 친딸 미영을 위해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은 비록 때를 이을 아들이 병약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학식 있고 재산도 적지 않은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미영아, 시집 가면 남편을 잘 받들어야 한다. 어머니, 전 그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을에서 돌던 소문들을 들은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병약하고 성격도 까다롭다는 이야기, 다리를 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말들이 미영을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남자와 살 바에야 차라리 시집을 안 가겠어요. 미영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양모는 며칠 동안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중매쟁이가 다시 찾아왔고 혼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인, 어찌하시겠습니까? 상대방에서도 답답해하고 계신데. 그때 양모의 눈에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바느질하고 있던 소영 말이에요. 첫째 부인의 딸은 아니었지만 나이도 적당하고 용모도 단정했습니다. 소영이를 보내는 게 어떨까? 양모의 제안에 중매쟁이는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부인, 처음에는 큰 따님으로.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같은 집안 딸인데. 양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만 여겨졌을 뿐이었죠. 장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아이고, 소영이가 참 불쌍해. 언니 대신 시집 간다니. 첩의 딸이라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소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혼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모는 소영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습니다. 미영에게 해주려던 정성스러운 혼수 준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체면칠의 정도만 해줄 뿐이었어요. 너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첩의 딸 주제에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영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혼례 후 첫 주가 지나가면서 정훈의 이 말이 진심이었음을 소영은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정말로 소영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식사 때도 소영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뒷마당 정원을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훈의 제안에 소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훈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거든요. 뒷마당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곱게 피어 있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어요. 정우는 소영과 함께 천천히 거닐며 꽃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모라는 제가 직접 심은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꽃이거든요. 정말 아름답네요. 소영의 대답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소영이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정훈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요? 이 집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소영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한 번도 소영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의 말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정훈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문에 시달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둘은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정우는 가끔씩 책에서 읽은 이야기나 시에 대해 들려주었고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재에 있는 책들을 마음껏 보셔도 됩니다. 정말인가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친정에서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입니다. 지식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소영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정말로 소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병약하다고 했지만 정신은 맑고 깊었고 까다롭다고 했지만 오히려 너그럽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소영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아이고, 종이등, 불빛, 제육장, 음모의 불씨.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하녀가 소리쳤습니다. 혼례날 밤 꺼졌던 그 종이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다시 불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물에서 물을 깃던 안악들부터 시작해서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하네. 혼례날 꺼진 등이 다시 켜지다니. 이건 분명 좋지 않은 징조야. 귀신이 쓰였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고 어떤 이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어요. 이런 광경을 본 소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인, 어서 피하세요. 저런 건 보면 안 됩니다. 하녀가 소영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소영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종이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들 무슨 소동입니까? 도련님, 저 종이등 좀 보세요. 혼례날 꺼진 게 다시 켜졌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정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는 종이 등 가까이 다가가더니 심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지가 다 타지 않아서 다시 붙은 것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불꽃이 살아난 거죠. 하지만 도련님,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불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귀신 소문 따위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정우는 말하면서 종이 등의 심지를 정리해 다시 제대로 켰습니다. 이제 종이 등은 안정적으로 밝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들 돌아가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하필 혼례 후에 이런 일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 아닐까?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소영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영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정훈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신비한 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정훈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이 등은 밤새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소영은 창가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의 말대로 불은 정말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일까요? 어쩌면 이 종이 등처럼 자신들의 삶도 다시 밝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첩의 딸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군. 가문의 수치를 안고 온 거야. 양모정 씨는 장터에서 만난 동네 부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소영이 시집을 잘 간 것이 못마땅했던 그녀는 어떻게든 소영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 집 도련님이 소영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나? 어머, 어떡해요? 호기심에 찬 시선들이 정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첫날 밤도 그냥. 아마 소영이 출생이 미심쩍어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퍼뜨려진 소문들이 마을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며칠 후 정 씨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딸 미영에게 더 좋은 혼처를 구해주려는 것이었죠. 미영아, 옆마을 부잣집 아들이 어떻다는구나. 어머니, 전 아직 뭘 망설이니? 소영이는 벌써 시집 갔는데. 정 씨는 미영을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영의 평판을 더욱 나쁘게 만들려 했습니다. 소영이 잘 되면 자신의 딸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했거든요. 한편 이런 소문들이 정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는 하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도련님, 바깥에서 부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첩의 딸이라서 가문에 누가 된다는 식으로.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결심을 내린 듯 일어났어요. 족보와 옛 문서들을 가져오시오. 네.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말입니다. 하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정훈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곧 서재에는 여러 문서들이 펼쳐졌어요. 그날 저녁 정훈은 소영을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바깥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알고 계시지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게는 소문보다 눈앞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출생인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진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의 문서들을 가리켰어요. 내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문서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가문의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소영은 정운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려 한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소문에 맞서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종이등 불빛 제8장 빛의 교훈. 시댁 연회 자리에서 정운의 큰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늘은 조상 제사 후 친인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소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혼인은 혼인인데 혼인이라니 그냥 몸종 하나 들인 격이지. 친인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소영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어요. 정훈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계집을. 그때였습니다. 정훈이 일어나더니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했어요. 곧 하인들이 커다란 병풍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병풍을 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병풍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비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모란 꽃과 국화, 그리고 그 사이로 날아다니는 나비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바늘땀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색깔의 조화도 절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아버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입니다. 정운의 말에 좌중이 술렁였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풍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새댁이 직접?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작품은 궁궐의 침선비나 만들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첩의 딸이라고 업신여겼던 소영이 이런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니. 어머, 이 바늘땀 좀 보세요.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색감도 정말 뛰어나네요. 이런 건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려워요. 친인척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소영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정훈아, 내 아내 솜씨가 이런 줄 몰랐구나. 큰아버지도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솜씨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합니다.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마음씨죠. 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소영의 출생에 대해 험담하지 않았어요. 새댁, 이리 와보세요. 큰어머니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큰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솜씨를 가졌으니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거든요.
정우는 그런 소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진실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사랑채 마루에 앉은 소영이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란꽃과 진달래가 만개한 정원은 그야말로 꽃밭이었어요. 정우는 그런 소영의 옆에 나란히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참 우스운 일이었어요. 정훈이 종이등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홀레날 밤 꺼졌던 그 종이등은 이제 매일 저녁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길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좋은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 소영의 말에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꺼진 불이 다시 켜진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로운 빛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회에서 소영의 수놓기 솜씨가 알려진 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정말 솜씨가 좋더라. 첫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소영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영이 정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 시선도 따가웠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소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훈도 따라서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종이등에 불을 켰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종이등의 따뜻한 불빛이 사랑채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 빛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마당을 지나가던 하녀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혼례 첫날 등이 꺼졌을 때 모두들 불길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진짜 불길한 건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녀의 말에 소영과 정훈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빛처럼 다시 켜지면 되는 법이니까요. 정훈의 말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켤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곳곳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그들의 사랑채, 종이등만큼은 밤새도록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의 말에 정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이 빛을 지켜나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종이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불행이라 여겼던 혼례가 오히려 가장 큰 복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